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통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중간에 네모난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닉네임 설정하시고 바로 들어오신다면 주식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매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통 메신저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점들을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VOD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요.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승 방향으로 잡을지 하락 방향으로 잡을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 주는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경계감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계감보다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날 상승한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저한테 이제 장이 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좀 세게 얘기했어요. 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오미크론 변이 끝났다. 이거. 아, 맞아요. 코로나 끝이다. 이거 코로나 끝이 상승이다 이거.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여기서 뺀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너무 세게 드려가지고. 저 사실 근데 주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하는데 다행히 근데 우리나라가 매우 강했습니다. 잘 매우 강했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텨줬는데 오늘 좀 밀렸어요. 오늘 좀 밀렸는데 이게 FMC 때문에 그러니까 김지성 MC님께서 요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FMC가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으니까 그 경계감 때문에 조금 밀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11월 29일 이후로만 보더라도 12월 29일 이후에요. 외국인이 2조 3천억 수매수했고요. 화면 보시면 제가 그걸 잡아놨는데 11월 29일 날에서 12월 9일까지 해가지고 2조 3천억 외국인이 순매수했어요. 기간이 그렇게 제가 기간 욕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기간에 1조 5천억 순매수하긴 했어요. 기간도 1조 5천억 순매수죠. 그렇죠. 여기 떠 있죠. 금융투자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9천억을 매수해버리는 바람에 좀 세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기간도 순매수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 얘기가 나오는 11월 29일 이후로 또 우리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매수예요. 이렇게 상방 포지션을 잡아놓고 못 뺍니다.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선물도 29,000개나 순매수예요. 외국인이. 29,000개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뺀다? 외국인들이 물론 한 명은 아닙니다만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좀 다들 의사소통을 잘해요. 자기들끼리. 아, 그래요? 자기들 잘하죠. 왜냐면 기관분들도 의사소통 잘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 많이 늘어난 상태였다라면 좀 사실 좀 걱정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풋옵션도 거의 증감이 거의 없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고 최근에 풋옵션이 약간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6일부터 보시자면 풋옵션이 조금 늘었죠. 이번 주 들어서 풋옵션이 좀 늘었는데 요거 말고는 딱히 하방을 노릴 만한 그 지수 포지션을 구축한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빼냐고요. 뺄 수가 없다니까요. 빼고 싶어도 뭔가 수익이 자기들이 나야 빼지 이거 외국인이 빼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상승 방향으로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FMC가 이제 강도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 빼고 다시 올리는 방법? 이런 스타일로밖에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촉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을 때 타이밍은 사실 이게 맞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왔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좀 빠르다 요즘에는. 그래서 네. 학습 효과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들었던 종목들이 사실 뭐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았는데 제가 강조했던 종목 중에 이제 5G 관련주 서진 시스템이 있었어요. 아. 서진 시스템이 있었는데 서진 네. 시스템이 이제 꽤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제가 XR 기기 한번 생각하죠. XR 기기, 메타버스 XR 기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게 MC넥스, 그 다음에 이녹스 최근에 다 첨단 소재, 강했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있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번 주에 급등을 하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좀 내려왔네요. 이틀 3일 동안 다시 되돌리게 됐어요. 네. 아주 화가 나는데 화는 납니다만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사실 그때 XR 기기에서 히든 종목도 아니고 그냥 공개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근데 그걸 제가 특별히 노란톡 메신저에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자료는 네. 드렸는데 네. 뉴플렉스. 유플렉스요? 뉴플렉스가 뉴플렉스. 뉴플렉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오. 이거 신고가예요, 신고가. 오늘도 오른 거죠? 오늘 15% 올랐어요. 이야. 오늘만. 야, 이거를 못 들어갔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좀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MC넥스나 이런 거 말고 사실 뉴플렉스가 XR 기기로 따지면 완전히 XR 기기 쪽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뉴플렉스가 오큘러스라는 메타버스 XR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눈에 쓰는 거. 네. 그 안에 들어간 FPCB를 만든단 말이에요. 오큘러스 직접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 직접 관련주인데 그때 왜 뉴플렉스를 히든 종목으로 안 했냐. 네. 그게 궁금해요. 왜 안 했냐면 그때 차트가 이랬어요. 아, 그때.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고점이 근데 만약에 그때 들어갔으면 여기서 한번 흔들렸겠죠. 네. 여기서 한번 흔들렸겠죠. 그렇죠. 이때 재지 타이밍을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다. 마음이 아파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네. 근데 뭐 충분히 뭐 괜찮다라는 네. 얘기 드리면서 히든 종목들 서진 시스템이 그래도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얘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노란통 메신저 상에서 제가 예전에 물류 관련주로 네. 물류대란 관련주로 태용로직스를 얘기 드렸었어요. 여기 이 시간에 네. 태용로직스를 얘기 드렸는데 물류 관련주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회사. 예를 들어 야금야금 잘 올랐네요. 네. 보시면 실적이 거의 작년에 79억 순이익이었거든요. 네. 올해 무려 526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47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619억이고 예상치만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뒤로 갈수록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겠지만 네. 지금 태용로직스랑 얘기를 해보는 결과 4분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50억 때려보면 거의 지금 순이익이 거의 600억대인데 600억대인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 너무 저평가네요. 이거 완전 이거 너무 저평가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안 올랐단 말이에요. 안 올라가지고 고생을 시켰습니다. 고생을 시켜가지고 죄송했는데 오늘 올랐네요. 오늘 나와서 오늘 좀 급등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전환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도 좀 잘 가고 있다. 네. 이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히든 종목들 쏙쏙히 상승률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마저 잘 갔습니다. 최근에 드렸던 XR 기기 관련 히든 종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 한번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가 뜨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란톡 메신저 주요 내용도 확인을 해보는 날인데요. 메신저 상에서 어떤 내용이 좀 이슈가 많았을까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이제 좀 약간 경계감이 나오는 시장. 어제 네. 이제 미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경계감이 나오는 시장이라 제가 일단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늘 오래 걸려가지고 좀 지수는 밀릴 것 같은데 네. 제가 특별하게 이슈가 걸리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술주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어제 간밤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주가 오늘 안 좋을 거다. 간밤에 기술주가 특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미증시가 밀렸는데 오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할 거다. 예, 하락했죠. 하락했고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을 하는 12월 10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1.66%, SK하이닉스가 2.43%.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승세를 약간 되돌리는 그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추세가 다시 바뀌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초록뱀 미디어 네. 관련한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가 후크 엔터사를 자회사 편입하는 게 기본이겠다 측정 확보로 성장 가속화로 보면 되는 건가요? 했는데 초록뱀 미디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초록뱀 미디어 차트를 보자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크게 수익을 여기서 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못 가고 요 살짝 밀릴 때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했는데 물론 두 자릿수로 수익 실현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 잘했죠. 왜냐하면 더 밀렸으니까. 네. 더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반등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마침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살짝 오늘 떴어요. 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한번 보려고 해요. 월요일까지. 왜냐면 오늘 메타버스랑 이쪽이 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밀렸더라고요. 다 좀 더 밀렸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NFT 쪽 초록뱀 미디어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데 NFT하고 뭔 상관이냐. NFT 연합에 지금 가입돼 있고 얘네가 현재 지금 NFT 관련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초록뱀 미디어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1월에 BTS 드라마 아미가 유스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올 건데 나오기 직전에 우린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들어가긴 해야 돼서 타이밍은 보고 있다. 계속 지금 타이밍 보고 있다. 오늘 좋은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보다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네. 낫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이제 지켜보려고 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초록뱀 미디어 제가 재공략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재공략할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겼어요. 7,000명. 드디어 7,000명이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50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네. 싶었는데 소프트캠프 아까 제가 예전에 제가 발굴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초창기 때가 2020년 요때 소프트캠프가 무려 121%를 떴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이게 이 회사가 문서보안 관련주인데 재택근무 관련주예요. 근데 문서보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려면 회사의 문서를 네. 가져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안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서 보안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이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시가총이 너무 작아요. 얼마죠? 700억짜리. 아, 1,000억도 안 되네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미달이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오늘 그러면 다시 알소포트가 뜰 가능성이 있다. 네. 우리 김주성 MC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로는 혹시 알소포트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나눈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소포트가 쭉 올라왔어요. 또 예전에 또 월요일 방송에서 홍조원 전문가는 또 알소포트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추천도 해주셨고. 네. 근데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견조하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요 관련주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관련주들이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이미 뜬 상태에서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언택트 관련주들은 차트를 보세요. 이게 2020년대인데 2020년대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타이밍이 잘못 잡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7,000명, 10,000명, 2만 명 가는 그림으로 약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론이 좀 많죠. 네, 긍정론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세가 높고 그다음에 우세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면 사실 경증이면 끝난다. 그냥 감기처럼 끝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못 들어가면 더 빠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알소포트가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쭉 밀려요. 여기서 잘못하면 여기서 꼭지 잡힌 사람은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났을 거예요. 네, 지금 올랐다고 해도 아직 네. 본절까지 못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을 경우. 네.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략은 뭐냐? 언택트 관련주 이거 다 싹 다 그냥 무시. 그냥 안 본다. 그냥 안 보고 그냥 지금 밀리는 종목. 네. 컨택트 관련주들을 차라리 컨택트 관련주들을 중장기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하자. 네. 라는 관점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김주성 MC
라면 네.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단기적으로 차이 보는 거 좀 단기로, 좋아하거든요. 단기로 하는 거는 또 선수의 영역에 지금 가려고 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주성 MC님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로 보기가 좀 그런 게 일이 많아. 일이 많아서 제가 네.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로 하고 싶은데 그 가끔 저는 지송 씨의 그 갑자기 그 선뜻한 그 갑자기 어떤 정보들 얘기를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 거 뜨는 거 보면 참 약간 소질이 있다. 소질이 있다라고 좀 네.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칼리 전문가님 네. 기간별 수익률을 이제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기간별 수익률 올렸는데 진짜 칼리 전문가님이 요즘에 해외 선물 컨디션 너무 좋아요. 올 수익이라고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가끔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네. 확 늘었어요. 맞아요.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확 많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힘드시다고. 네,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이벤트까지.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는데 오프라인 사실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오프라인 12월에 오프라인 교육하려고 계획을 다 짜놨었어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떴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6인으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제가 음. 6명이면 저랑 칼리님 플러스 4명을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냐면 네. 한 100번 해야 돼요. 이게 이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2022년 내내도 안 끝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걸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짜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런 기회가 오면 제가 식사라도 좀 대접해드리면서 좀 이렇게 좀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보니까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동시효과에 매수매도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심하게 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할 생각을 하냐. 도대체 무슨 용기냐. 차라리 그 용기가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우리 그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내라 차라리. 거기서 그렇게 돈 날릴 자신 있어요. 네. 아니 좀 그렇게 좀 세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기부하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덜 내지. 여기서 돈 날리고 그렇게 뭐하러 하시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네. 당연히 모를 수 있고 그걸 가르쳐 드리고 방법을 좀 얘기해 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정말 초보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높이를 좀 낮춰서 연말 연초 특별교육 프로그램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이거 진짜 꼭 대면에서 배워봐야 되겠다 한 사람 제가 선착순으로 딱 24명. 24명? 딱 24명만. 24명만 딱 해가지고 1월까지. 네. 매주 그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딱 모여서 한번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릴 계기를 교육을 서로 하고 서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 가질 거다. 네.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공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팍스 이제 TV에서는 볼 수가 없고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셔야 그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주식 교육을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께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24명에 한정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열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있는데요. 우리 카메라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육과 또 히든 종목에 대한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수익 실현을 했고 또 1월 달에 있는 BTS 관련된 뉴스라는 이 드라마도 있기 때문에 재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밍, 시점을 알고 싶다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통 메신저 내용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이슈는 언제나 끊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7,000명까지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의 변이 경증 증상 때문에 이게 확실히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관련주 점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근데 좀 심각해요. 네. 이게 이렇게 환자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2,000명대에서 7,000명을 점프를 했어요. 네. 7,000명을 점프를 했는데 엄청나게 좀 빠른 확산세고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필수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이 확진자로 인해서 얻는 손실보다 훨씬 지금 현재 많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면 아마 10,000대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좀 다음 대책을 좀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개별 위생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게 우리 그 EPL 축구의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서 네.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좀 네. 안 갔으면. 왜냐면 이게 코로나 한번 걸리면 좀 폼이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혈증이 있으니까. 좀 영국도 지금 심하다. 영국은 지금 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일 일일. 확진자가. 와. 네, 4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네. 영국이 우리나라 인구 2배 정도 돼요. 네. 영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면 13,000명? 네. 네. 이 정도인데 영국이 지금 4만 명인데 자기도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하고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누가 맞는지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좀 코로나가 관련주들이 약간 좀 반전이 좀 일어났다. 그래서 코로나의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셀트리온하고 치료제 관련주들. 자, 지난주에 매도 의견을 얘기 드렸어요. 네. 근데 매도 의견 확정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네. 데이터가 이제 뭐 아직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좀 봤을 때는 치료제하고 백신 관련주들은 사실상 오미크론 변이가 좀 나오면서 크게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지금 당장 셀트리온은 괜찮아요. 당장 셀트리온은 괜찮은데 그래도 매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허가는 아직 안 났지만 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증 환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제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향후에 이게 중증화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치료제 관련 좀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단 내년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몇 개 봐야 되긴 해요.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너란톡 메신저에서 이걸 보고 있을 때까지는 아마 못 올라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제가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정리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NA 백신 관련인 ST팜은 지속 홀딩 했었어요. 근데 수익 실현했죠. 수익 실현 완료했는데 더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이제 ST팜을 수익 실현하고 네. 끝나는데 뭐 더 올라가서 뭐 방법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에스티팜이 지금 저는 이제 에스티팜 재진입 타임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내년 한 3, 4월? 3, 4월이요? 예. 그때쯤에 에스티팜이 mRNA 코로나 백신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때쯤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예, 백신 더 이상 화이자 거 안 봐도 된다. 화이자가 돈 긁어 모으는 거를 안 봐도 된다. 예, 한 내년 좀 한 3, 4월 정도 되면 백신이 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는 지난주 초입니다. 모두 수익 실현 시그널 얘기 드렸고 현재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고 물론 지금 진단키트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지금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반등이 우연치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냥 현재 이 종목들은 관망인데 단 중장기로 보시는 분은 네. 매수해야 됩니다. 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네. 매수 타이밍이 언제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뭐 내년 상반기 내로는 이거 팔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접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 여기 또 써놨죠. 알서포트 하나만 보자. 서포트 캠프 등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이런 건 접근하기 힘들고요. 알서포트 메가 LCS 몇 개 있어요. 네. 좀 이따 차트 볼 건데 저는 알서포트만 좀 보자. 요거 하나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확진자가 좀 1만 명 근처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원격 교육 관련주를 봐야 돼요. 또 교육 쪽 왜냐하면 이게 잘하면 학교를 또 닫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를 웬만하면 안 닫으려고 지금 청소년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강제는 아니지만 네. 백신을 맞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반발이 좀 심하더라고요. 청소년 백신 맞아야 된다는 부분에.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백신이란 게 내가 맞고 남이 서로 안 걸리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면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백신 맞는 게 좋다고 봐요. 청소년도. 근데 이미 청소년 절반이 맞았고 이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쪽에 시세가 안 나왔는데 시세가 나올 가능성. 그다음 관련주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YG 엔터테인먼트랑 하이브랑 급락인데 지금 매수해 됩니다. 지금 매수해 되고요. 또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덱스터, 뮤직스튜디오, 제이콘텐츠리, 쇼박스, 모두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관점인데 지난주에도 매수 관점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합권입니다. 그냥 현재 네. 수익률은 지지부진하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도 수익 실현 후 재진입 타이밍 현재 보고 있었는데 재진입했어요. 좀 밀렸습니다. 근데 계속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다음 여행 관광 레저 무조건 한 종목 들어가자. 대한항공 얘기 드렸어요. 대한항공 현재 들어간 상태고 대한항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노란통 메신저 얘기 드렸고 대한항공 실제로 안 밀렸습니다. 지금 오히려 플러스예요. 지금 플러스고 지금 최근에 하나투어가 아주 좋아요. 흐름이 하나투어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IT 반도체 요 IT 반도체는 그냥 제가 추가한 건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얘기 드렸잖아요. 파인테크닉스가 그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뭐 그냥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인데 전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랑 유프렉스가 사실 어제 썼어요 이거를. 네? 유프렉스를 히든 종목으로 땡땡땡땡을 해놨거든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이걸 공개를 했냐? 네. 오늘 15% 올라서 할 게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 들어갈 수 없어서 그냥, 네.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수페타시스랑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그냥 바닥이죠. 바닥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까지 왔을 때 그냥 다 던졌어야 되는데 제가 라인 이렇게 잘 그려놓고 여기서 매도를 못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다 매도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손절이니까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은 실제로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고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ST팜은 재진입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시젠 SD 바이오스에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먼저 제가 봤을 땐 컨텐츠 엔터 쪽인데 YG 엔터. 저 YG 엔터테인먼트인데 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근데 제가 75,0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네. 지금 여기서 못 팔아요 진짜. 제가 지금 매수가 근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했는데 75,000원까지 갔는데 안 팔고 있는데 다시 그냥 제자리로 왔어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별로 아니 저 수익률 저렇게 봤나 봐는 게 이게 한 30% 넘거든요. 이게 수익이. 근데 그거 토했어요 다.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기준 딱 세웠잖아요. 네. 블랙핑크 첫 오프라인 콘서트 할 때 팔겠다. 지금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예, 북미에서는 콘서트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연말에 엔터주들이 연말에 돈을 주로 많이 모아요. 돈을 네. 많이 법니다. 연말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연말이라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하나투어 한번 볼게요. 아, 이 하나투어를 봤었어야 되는데 제가 대한항공을 얘기해가지고 하나투어가 세게 올라왔어요. 상당히 세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가 물론 더 갈 수 있다. 근데 하나투어는 전 패키지 여행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 노란풍선을 계속 보고 있는데 노란풍선이 사실 약간 반등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한데 제가 더 본격적으로 이게 패키지 여행 말고 네. 그냥 일반 여행으로는 사람들이 예약하기 시작하면 이거 간다. 그래서 저는 노란풍선이 돼도 좋고 대한항공이 좋고 뭐 호텔신라 뭐 상관없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자, 차트 보세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지금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얘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더 올랐어요. 그리고 큰 조정도 없이 그냥 쭉쭉쭉 간 듯한 아니, 느낌이네요. 올라서 못 사는, 그러니까 오른 게 가격이 비싼 겁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네. 절대적으로 써져 있는 이 숫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가총액하고 이익을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 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트 올라서 그래 따지면 H&M 같은 경우는 이거 절대 못 사겠네요, 여러분들. 자, H&M 같은 경우 제가 몇 번을 추천드렸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미 여기도 비싸죠. 네. 이미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러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더 가죠. 이러고 H&M 3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아, 3 더 갔네요. 5만 원 찍고 갔네요. 네. 3배 갔어, 3배,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거 절대 못 찾겠네요? 비싸니까? 비싼 건 뭘 비싸자고 하는 거냐면, 여기 시가총액이 써졌죠, 여러분. 여기 시가총액 13조 5천. 13조 5천억. 여기에 H&M의 이익이 지금 4조 5천억이잖아요. 이 4조 5천억과 이익의 4조 5천억 이익과 13조 5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 보는 거예요.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주식 제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이거 보고 가격이 비싸다고 너무 고점 아닌가 이런 분들이 주식 제일 못해요 보면. 네,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 그런 관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냥 단타나 뭐 평생 기술적인 것만 보고 끝나요. 어떤 가치 분석을 하자.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이스페타시스의 어떤 점이 좋은 건지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 올려드리고 사실 이거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 둘 다 올라버린 바람에 누프렉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게 올라버린 바람에 제가 히든 종목을 못 드렸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 이슈에서는 히든 종목이 없을까요? 원래 두 종목이 있었는데 이 두 네. 종목이 이제 다 공개가 올랐죠. 돼버린 거예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네. 노란 쪽에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히든 종목 첫 번째 이슈에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두 번째 이슈에서는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에는 있긴 합니다. 네, 있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두 번째 히든 선물, 종목 선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히든 종목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종목 선물도 드리고 매수 타이밍 또 언제 목표가를 잡을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의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열어드릴까 합니다. 선착순 24분에 한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께 우리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바로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QR코드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시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월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배당주의 시선이 좀 쏠리고 있죠.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어떤 게 있고 또 배당주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이에요 배당. 자 네. 배당.
여러분 배당주를 원래는 10월달에 얘기를 해드렸어야 되고 10월달에 잠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SOL 강조해 줬. 네, 근데 SOL이 손실났죠. 근데 아니 수익 나 SOL도 네. 13, 4%까지 수익 났어요. 아, 예, 다 토하고 예, 그랬군요. 마이너스 10%까지. 근데 배당 받으려고 산 거라 네. 전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전혀 걱정 안 해요. 네. 전혀 걱정 안 해요. 일단 배당은 받을 거니까 저는. 자, 배당주의 주요 투자 포인트 뭐냐면 이 회사가 네. 과연 배당 성향이 높으냐, 낮냐. 즉, 한 회사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번다. 네. 100억 원을 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30%고 재투자율이 70%다. 그러면 70억을 재투자하고 30억을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수예요. 여러분 이거 수학 아닙니다. 산수예요. 네. 예, 산수니까 산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배당 성향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한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정말 극악이에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이게 무슨 주주들을 무슨 바보로 알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다 받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높은 배당 성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올해 2021년이죠. 일단 올해 실적이 호실적이어야 돼요. 아니 실적, 아니, 수익이 나야 뭐 배당을 맞아요. 주죠. 적자면 어떻게 주나요? 적자면 배당 못 주게 돼 있어요. 원래. 네. 적자는 배당이 없습니다 원래. 자, 그다음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기업이어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다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최소한 4% 이상짜리 보자. 작년 배당 수익률로 최소한 4% 이상인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당 수익률을 요쪽에 이것들을 기준으로 투자하려면 상당히 배당주 투자에 유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냐?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히든이 아니라 네. 오늘은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로 갈게요. 예, 자, S51, 동부건설, 쌍용 C&E, GS, 효성, 메리츠화재 등이 이 모든 걸 갖췄어요. 6분의 1이네요. 예, 이 모든 걸 갖춘 종목들이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데 뭐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배당주는. 근데 앞으로의 업황이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 업황이라고도. 그러니까 요 종목들이 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지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28일에서 29일 넘어갈 때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돼요.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8일 날 주식을 들고 종가에 있어야 돼요. 12월 28일 날 종가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못 받아요. 예. 12월 28일 시간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못 받아요. 배당. 배당 무조건 12월 28일, 24시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9일 아침에 시초가에 던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그럼 배당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럼 매도 물량 많겠는데요? 그래서 배당락이 나오죠. 아, 그래서 배당락이 날이 29일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배당락이라는 게 보통 배당락을 딱 당하면 네. 종목들이 그거 나중에 다 회복합니다. 1월 초중순에 이미 다 회복해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락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자, 단 배당주가 28일 전에 급등을 한다. 그럼 미리 팔아도 돼요. 왜냐? 배당주가 28일 전에 급등을 한다? 이거는 배당 받으려고 막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로 시세 차익 수익 봤으면 그냥 빠지면 되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배당주를 통해서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종목을 하나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S-OIL입니다. S-OIL. 자, S-OIL인데 S-OIL은 우리가 정유회사죠. 정유회사고 현재 정제 마진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좀 밀렸는데 유가가 너무 빨리 급등해서 그래요. 유가가 빨리 급등해서 좀 안 좋은 건데. 자, 일단 유가가 적당히 천천히 급등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자, S-OIL 같은 경우가 현재 1조 6천억이 순이익이에요. 올해 예상이요. 작년에 적자였어요. 작년에 유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가 실적 최대입니다. 최고 실적 나온 해요. 사상 최대. 그냥 최대가 아니라 사상 최대. 회사 설립한 역사 사상 최대예요. 4분기가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나오면은 1조 6천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대주주가 누구다? 사우디 왕자님들이다. 네. 사우디 왕자님 아람코에서
전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 아람코에서 갖고 있다. 아람코에서 작년에 이 S-오일 아람코가 뭐로 샀겠습니까? 사놓고 기술 빼가고 배당 받으려고 사놨겠죠? 네. 작년에 배당 못 받았어요. 아람코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벼르고 있겠네요. 올해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데 다 배당으로 가져가 버릴 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S-오일의 배당 수익률은 보통 5, 6%가 나와요. 거의. 작년엔 배당률이 0%인가요? 적자였으니까. 적자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부담은 없다. 예. 다시 지금 골든크로스 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자, 네. 그 다음 종목인 동부건설입니다. 자, 동부건설인데, 자, 동부건설은 그냥 주가가 이렇게 누웠어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자, 동부건설인데 이 동부건설, 그럼 일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 호실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호실적. 자, 호실적 볼게요. 동부건설 무려 올해 이익이 1,170억. 작년에 400억밖에 안 했던 회사가. 올해 거의 3배예요. 거의 3배죠. 이 정도면 이익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회사죠. 그렇죠? 이거 조건 하나 충족했죠. 시가총액이 3,000억. 순이익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 3,000억이에요. 예, 싸죠. 네. 예, 정말 쌉니다. 배당 수익률 무려 6.6%. 오, 정말 높네요. 동부건설이 왜 이거를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높냐? 네. 이거 지금 대주주가 그 사모펀드예요. 얘네 왜 샀겠습니까? 빨리 본전 뽑으려고 샀겠죠. 네. 본전을 어떻게 뽑아요? 배당 받아야지 뽑죠. 배당 빨리빨리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에 편승해서 같이 배당 받으시면 좋다라는 네.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효성을 얘기 드릴게요. 효성. 자, 효성입니다. 자, 효성은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고 요 밑에 효성 첨단소재, 효성중공업이랑 상당히 많이 있어요. 효성 관련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실적이 좋습니다. 효성이 잘 나가요 요즘에. 자, 효성이 작년에 그 효성이 상당히 배당 많이 받는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이 조씨 일가들이 상당히 좀 돈을 많이 잘 가져가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데 여튼간에 자 5,600억 순이익 작년에 작년에 정말 얼마 없었죠. 네. 얼마 없었는데 확 많이 늘는 상태입니다. 그 5,600억 순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효성도 지금 배당 수익률 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쌍용 CN이 볼게요. 쌍용 CN이 처음 들어봤는데요. 쌍용 이거 뭐죠? 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 시멘트 회사예요. 시멘트 회사. 네. 건설 변기. 지금 두 대선 후보가 전부 다 지금 주택 많이 짓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벼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쌍용 CN이도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이 2,000억대가 나와요. 올해. 작년에 거의 한 70에서 70% 정도, 70% 정도 현재 증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이 쌍용 CN이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좀 되게 높습니다만은 배당 수익률이 5.61%가 나와요. 그리고 쌍용 CN이는 배당 성향이 아주 높습니다. 이 회사는. 아주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한 회사예요. 사실은 원래 회사들 다 이래야 돼요. 네. 원래 이런 회사들이어야 됩니다. 다. 그래서 여기도 한 5.61%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배당주 하면 또 금융주거든요. 또 메리츠화재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화재가 4.15% 나오죠. 그리고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메리츠화재는 지금 현재 신고가 라인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신고가 라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만 좀만 상단만 뚫으면 시세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메리츠화재도 올해 작년이 4천억 나왔는데 올해 이미 5천억 했어요. 이미 3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4천억이었는데 올해 이미 순이익이 이미 5천억을 지금 넘겼어요.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분기 실적 빼고도요. 4분기 실적 빼고 3분기까지만 해서 그럼 훨씬 넘겠죠. 당연히 배당 많이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 그러니까 이 배당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까? 물론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기술적으로 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까지 얻을 수 있고 둘 다 꼭 먹고 안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또 뭐 기타 등등 그게 가능한 종목들 네. 가능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좀 얘기를 드렸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융주 중에는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SK증권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에 좀 배당이 별로 안 나왔는데 배당이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SK증권 하면 SK증권이 SK 건 줄 알아요. SK 거가 아니에요. 네. 이거 SK가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지금 현재 SK증권이 팔았는데 이 사모펀드가 이름만 SK증권 라이센스 주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도 네. 올해 돈 벌었으니까 배당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123억 순이익인데 이미 보세요. 작년에 123억이에요. 근데 이미 분기 3개 합치면 이미 3배가 넘습니다. 이미. 이 4배가 넘는 거예요. 네. 4분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4배가 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과거에 배당 수익 잘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GS입니다. GS는 지주회사죠. GS도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GS를 제가 왜 보냐면 GS는 밑에 GS 칼텍스가 있어요. 네. GS 칼텍스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SOE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SOE를 같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배당 수익이 4.73%고요. GS 지주사로 봤을 때도 지주사가 현재 작년 적자, 외적자, GS 칼텍스 때문에 적자. GS 칼텍스가 정유회사니까 SOE도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유가 때문에 유가 평가손이 너무 심하게 나서 정리의 적자 올해는 무려 1조 3천억 흑자. 1조 3천억 흑자면요. 천지개벽한 거죠. 예, 거기에 1조 3천억 흑자인데 또 GS는 시가총액이 3조 7천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건 뭐 지주회사니까 그러다 치고 배당 수익률 4.73%. 이 정도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결국 SOL라든 GS라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둘이 어차피 같이 가니까. 나머지 것들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 GS하고 SOL은 어차피 같은 정유사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그냥 뭐 이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밀고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있는데 네. 그거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당주의 투자 포인트는 배당 성향이 좀 강해야 되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나온 기업, 그리고 배당률도 좀 높아야지 우리가 투자할 좀 맛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 총 6개 정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저는 일단 동부건설이 네. 이 배당률이 높으니까 제가 몰래 폰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배당주로 원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이 6개 중에 하나를 히든 종목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오프라인으로 주식을 기초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착순 24분에 한해서 가르쳐드릴 예정인데요.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기초 수업을 해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좀 개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제가 그 배당주 얘기를 왜 하냐면 수익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누적이 되면 당연히 크죠. 네. 여러분 제 은행 가서 예금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1%도 안 줍니다. 근데 1, 2%줄 거예요. 근데 배당률에서 배당을 한번 받아보면 네. 아 주식 투자는 원래 이거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기초적인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자세와 개념 네. 그다음 내가 잘못되어 있는 습관을 좀 고치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잘못된 습관 아까도 대표적으로 얘기해 드렸지만 주가가 단지 비싸다고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6인 이하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텐데 네. 더 올라가면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또 그럼 오프라인보다는 또 온라인 또 가야 되니까 네. 여튼간에 제가 어떻게든 이 주식의 기초 부분을 좀 네. 잡아드리고 주문을 낼 때 어떻게 주문 내는 건지도 좀 중요해요. 예, 지정가, 시장가, 시간의 단일가매매는 어떤 거 어떻게 하는 거고 네. 그 매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호가상으로 어떻게 유리하게 체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잘.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의 단위가 바뀌잖아요. 10,000원하고 9,990원하고 10,000원하고는 돈의 단위가 바뀌면 네. 호가가 바뀌어요. 네, 호가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벤트를 참여해 보시려면요. QR코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 한밤 주제백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